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쩌면 놀랍게 들릴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미군 기지 안에 아주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이 계획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소식 때문에 관련 기업들 주가도 좀 움직였죠. 네, 바로 미 육군의 야누스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2028년까지 미국 전역의 군사기지에 마이크로 원자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소형 원자로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구상인데요. 군의 에너지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육군이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 또 이 마이크로 원자로라는 건 대체 뭐고, 기존 원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 결정이 군사 전략이나 에너지 산업에는 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저희와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원자로라고 하니까 그냥 원자로를 아주 작게 줄여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크기 말고 다른 특징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름처럼 크기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대형 원자로는 100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원자로는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에서 최대 20메가와트 미만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대략 작은 마을 하나 정도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 정도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마을 하나 정도요? 네. 근데 이 크기가 작다는 게 엄청난 장점을 갖게 하거든요. 바로 이동성입니다. 표준 규격 컨테이너 있죠. 거기에 담아서 트럭이나 배, 심지어는 대형 수송기로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로도요? 네,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 아주 거대하게 지어야 하는 기존 원전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운영 방식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원자로 소유나 실제 운영은 민간 상업 회사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군이나 에너지부 같은 정부기관은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핵연료 공급망 관리 이런 역할을 맡는 거고요. 약간 민관협력 모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또 민간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건 기존 원자력 발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크기만 줄인 게 아니라 그 설계 철학 자체에도 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마이크로 원자로 설계안들을 보면 대형 원전하고는 다르게 만약에 사고가 나도 외부 전력이 없어도요. 자연적인 대류 현상 같은 걸 이용해서 스스로 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피동형 안전계통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안전성을 좀 근본적으로 높이려는 시도들이죠. 피동형 안전계통이요? 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개발하고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단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동성, 민간 운영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안전성 향상까지 흥미로운 특징들이 많은데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육군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에너지 전환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타이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꼽자면 역시 기존 전력망의 취약성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공공전력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인식이 군 내부에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실제로 몇 년 전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군 기지들이 기록적인 한파나 폭설 때문에 대규모 정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어요. 중요한 군사시설이 외부 전력망 문제 때문에 그냥 멈춰설 수도 있구나 하는 현실을 직접 본 거죠. 그렇죠. 기지가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게다가 많은 지역의 전력망 자체가 수십 년 전에 건설돼서 노후화된 상태고요. 만약에 자연재해나 아니면 고의적인 공격으로 전력망이 마비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디젤 발전기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비상 발전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료 보급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한계가 명확하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긴 한데 이건 또 날씨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간헐성 문제가 있죠. 네, 그 가능성 문제가 있고요. 결국에는 기존 방식들로는 이게 완벽한 대비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육군이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복원력, 영어로 resilience인데요. 이게 단순히 정전에 대비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극한의 기상 상황이든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사이버 공격이든 물리적인 테러 공격이든 어떤 이유로 외부 전력망이 완전히 무력화되더라도
군사기지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365일 내내 중단 없이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전력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바로 야누스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육군 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기지 내에 그냥 독립적인 에너지 요새를 구축하겠다. 약간 이런 구상하고 비슷한 거죠. 에너지 요새라,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불을 밝히는 걸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작전 능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런 강력한 에너지 자립이 단순히 시설 유지를 넘어서 최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대 그리고 미래전장의 핵심이 될 무기체계들은요. 하나같이 엄청난 전력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늘을 감시하고 위협을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에너지 기반의 대드론 시스템, 또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전자전 장비들까지요. 이런 첨단 시스템들은 과거 무기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만약에 끊기거나 불안정해지면 그 비싼 최첨단 무기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마이크로 원자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작고 이동 가능하면서도 날씨나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첨단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의 넓은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섬들이나 혹은 극한의 환경인 북극 지역처럼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가 거의 없는 곳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런 곳에서는 전투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지속 영역입니다. 그렇죠. 연료나 보급품을 계속 실어 날라야 작전에 이뤄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특히 연료는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서 수송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만약 분쟁 지역 근처에 이런 마이크로 원자로를 신속하게 딱 배치해서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연료 수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작전의 자율성이나 지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하겠네요. 네, 이건 잠재적 경쟁국들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기술 자체가 이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에너지 자립도 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 확보가 중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 AI 개발 경쟁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하고도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미래 기술 경쟁의 승패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층위의 이야기가 얽혀 있네요. 단순히 기지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첨단 무기 시스템의 가동 능력, 잠재적 분쟁 지역에서의 작전 지속 능력, 그리고 또 에너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까지 정말 복합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계획 발표 소식에 관련 기업들 주가가 들썩였다고 하셨는데 특히 핵에너지 분야의 신생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겠군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나 마이크로 원자로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혹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우라늄 농축 기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새로운 핵연료 개발, 이런 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었거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기술을 상용화하고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개발은 했는데 팔굿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 육군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확실한 첫 고객이 등장한 셈이니까요. 이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기술의 실증 기회를 얻고 또 초기 운영 실적,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실제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도 있나요? 네, 이미 그 발라 아토믹스처럼 마이크로 원자로를 개발 중인 몇몇 스타트업들은 야노스 프로그램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이 회사 대표의 말처럼 지금은 여러 기술 방식 중에서 누가 먼저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또 실용적인 마이크로 원자로를 실제로 구현해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느냐, 이걸 두고 아주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 경쟁을 넘어서 누가 먼저 실증에 성공하느냐의 경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야누스 프로그램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획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사실 이 구상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미 육군하고 국방혁신단이라고 펜타곤 내에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 두 기관이 이미 6년 이상 협력하면서 관련 연구하고 기술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본토 기지는 물론이고 해외의 작전 기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작고 안전하고 운반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거죠. 6년 이상이나요? 꽤 오래됐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난 5월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현대화된 원자로 배치를 가속화하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딱 명시해서 2028년 9월까지는 군사기지에서 실제 사용을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뒷받침이 프로그램 추진에 아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년 이상의 준비와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거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의 비교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마이크로 원자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9개의 후보 군사기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지리적 위치라든지 기존 전력망 상황, 그 기지의 중요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9개의 기지를 먼저 정하는군요. 네.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이들 각 기지에 최종적으로 2기씩의 마이크로 원자로를 건설하고 운영할 민간 상업 벤더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이제 경쟁하게 되겠죠.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되나요? 이게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총사업 비용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이나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국방혁신단의 DIU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첨단 기술 개발하고 실증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리를 좀 해보죠. 미국군은 단순히 전력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전력망의 어떤 근본적인 취약성 문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등장, 또 잠재적 분쟁 지역에서의 작전 지속성 확보라는 그런 전략적 필요성, 그리고 관련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까지, 이런 아주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쳐지면서 마이크로 원자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움직임을 단순히 군대가 새로운 발전기를 도입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중앙집중적인 거대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좀 더 분산되고 외부 충격에 강한, 즉 보골력 있는 전력 공급원, 여기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연결되는군요. 네, 에너지 안보 문제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지정학적 전략, 그리고 산업 경쟁력하고 긴밀하게 얽혀 돌아가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시이기도 하고요. 군사 분야에서의 변화가 사실은 더 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어떤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데요. 과연 이런 작고 유연한 원자력 시스템이 미래 에너지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단순히 군사기지나 데이터 센터 같은 특수시설의 전력 공급원을 넘어서 기존 전력망의 보조수단 혹은 전력 접근이 어려운 외딴 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뭐 넘어야 할 기술적인 또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턱이 높긴 합니다만 그 잠재력만큼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 육군이 왜 군사기지 안에 마이크로 원자로를 설치하려 하는지, 그 배경에 놓인 전력망의 불안정성, 또 새로운 군사기술의 요구, 그리고 더 큰 전략적 그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넘어서 미래의 전쟁 방식, 그리고 에너지 안보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군사기지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마이크로 원자로가 병원이나 연구소, 산업단지 같은 민간의 중요 기반시설, 혹은 심지어 자연재해로 고립된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어떤 보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런 미래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기술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중의 신뢰와 사회적 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